자, 잘 쉬셨죠? 네, 등기부 보도록 하죠. 등기부의 경우는 밑에 종류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등기부라고 칭하는 것은 토지랑 건물 두 가지를 등기부로 인정하게 됩니다. 특별법상에서 등기부는 뭐 임목등기부, 공장재단, 광업재단 나오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배우는 건 토지하고 건물 두 가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양식 보게 되면 하나의 토지이건 마찬가지로 하나의 건물이건 기본적인 모습이 1부동산 1등기용지를 채택하는 것이 이게 방법이 됩니다. 1등기를 채택하는데 등기부의 구성 몇 가지로 나온다고 배웠었느냐? 아까 표제부가 있었고 갑구가 있었고 을구가 있더라. 표제부 기재할 사람 뭘 기재하시고 부동산 표시 기재하더라. 설마 오늘 배운 까먹은 건 아니겠죠? 네. 갑구에 등기할 사항은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 기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는 아까 배울 때 부동산 표시 기재하시고 여기는 소유권 기재하시고 소유권 이외가 기재가 되는데 양식 간단히 보게 되면 책에 나온 거 읽어볼게요. 그냥 책 보니까 오른쪽에 등기부 내용에서 밑에 편성방법은 1부동산 1등기용지 나와 있고 맨 밑에 줄에 2번에 페이지 246페이지에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이 이외에서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즉 한 동 전체 표지부 및 각 구분 건물마다 표지부와 을구에 등기용을 둔다 나와 있는데 그거는 잠시 풀어드릴 것이고 밑에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본 다음에 구분 건물 풀어드릴게요. 먼저 등기부 양식 보게 되면 우측 상단에 고유번호 칸이 있게 됩니다. 고유번호 칸이 있는데 지적법 고유번호 몇 자리 있다고 배우셨어요? 19자리라고 배웠죠? 네, 등기법은 고유번호 몇 자리 있을까? 14자리가 나옵니다. 등기법은 그래서 달라요, 서로. 등기부 등본이 있죠,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A4지 가로로 나오는데, 이 좌우측 나눠서 여기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0번지라고 해서 소지하지만 바로 지키고 우측 상단에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0, 0, 0, 0, 0, 6자리 지켜서 총 14자리가 고유번호예요. 고유번호는 이제 컴퓨터에 입력하게 되면 요걸 입력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고유번호가 정해지는데 지적법은 몇 자리고? 19자리고 지적법은 14자리입니다. 지적법은 19자리고 등기법이 14자리예요. 아주 등기부 등본 떼서 확인하게 되면 여기 14자리 숫자 있으니까 거기 고유번호라고 부릅니다. 여기 고유번호고 여기는 소지와 지번 기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표제부의 경우는 토지등기부랑 건물등기부인데 토지등기부는 표시번호 칸이 있고 접수칸이 있고 토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네 가지 기재란이 있으며 등기원인과 기타 사항 칸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등기부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와 지번 및 건물번호 똑같이 가는 것이고 반대로 건물 내용란에 뭘 기재하느냐? 건물 내용란에 건물의 구조와 종류와 면적을 적게 되어 있어요. 건물 내용란에 뭘 적으라고요? 구조, 종류, 면적 적는 것이 건물 내용란이고 그다음에 등기 원인과 기타 상한 칸이 정해집니다. 여긴 따로 외우지 마시고요. 물어보진 않으니까 토지는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네 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기억하시고 건물의 경우는 건물의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구조, 종류, 면적이 나오는 것이 건물 내용란이에요. 갑구는 소유권 기재하고 그리고 소유권 이제 기재하더라. 이건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등기부는 석장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표제부, 갑구 원칙인데 반대로 구분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제부 한 장, 갑구 한 장, 얼굴에 세 부분 나누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 상계동 50번지에 있는 101동 501호 우리 집일 경우에 여기 우리 집일 경우 이 아파트 건물 등기부 몇 장이냐요? 아파트 건물 등기부는 세 부분이 아니라 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500으로 사는 사람이 A라는 자가 있다 가정하게 되면 A가 자기 집 찾아가라고 남에게 알려주게 되면 차에 있는 비수에다가 찍고 오래요. 그럼 어떻게 찍어야 될까? 일단 상계동 50번지에 있는 무슨 아파트 101동 501호 아래 찾아가겠죠. 근데 A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집은 상계동 50번지에 있는 101동 한 동 건물 전체 중에서 우리 집 몇 호래요?
501호가 우리 집인데 이 집이 내 집이랍니다. 이해 갔어요? 요걸 등기부로 바꿔라요. 바꾸게 되면 한동 전체에 대해서 표집을 둬야 되고 501호에 대해서 표집을 둬야 되고 소유권 알리기 위해서 값 구하고 그리고 총 네 부분이 1등기로 구성되는 것이 아파트 등기부 구성이에요. 그럼 한동 표집에 나오는 사항은 말 그대로 한동 건물 전체가 다 나오게 되고 우리 집은 뭐 따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 따로 나오는 건 어디만 나오는 거예요? 501호에 나오는 겁니다. 이걸 한번 채워보자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달고 나올 것이 밑에 보시면 한동 건물 표제부 전유보험 표제부 나와 있죠. 요걸 세 번을 같이 공부해 지금부터. 자, 칠판 보시고 푸른 다음에 책 읽어보면 편할 거예요. 501호 등기부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 건물 등기부에 대해서 기재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소재 기재하고 아까 건물의 지번, 건물의 구조, 건물의 종류, 건물의 면적 기재하더라. 들어본 기억나세요? 채워놓는 겁니다. 한동 건물이 어디 있나요? 101동 소재가. 상계동. 집어는 50번지. 저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가 될 것이고 종류는 5층 이상이니까 아파트. 면적은 1층부터 시작해서 5층까지 면적이 다 나옵니다. 이런 건물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갔어요? 이건 우리 집만 나온 전체가 다 나왔나요? 전체가 다 나왔지요? 전체 다 나온 것처럼 우리 집은 몇 호래요? 501호인데 이제 기절상 찾아가게 되면 501호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501호 주소 상계동 50번지죠? 그 어려운 거 어떻게 알았어요? 위에 나와 있으니까. 똑같은 거 중복 기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안 적어요. 그럼 501호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위에 있잖아요. 이건 101동의 구조. 요건 501호의 구조란 얘기예요. 그 501호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 어디에 속할까? 여기 있죠? 다세대가 아니라 여기 써있잖아 아파트라고. 똑같은 거 안 적고 한동 건물 중에 우리 집이 501호죠? 501호에 이제 85로 나오게 되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계동 50번지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이 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집은 501호가 우리 집 내 건데 소재 어떻게 돼요? 소재와 집원은 위에 있잖아요. 적을 필요 없고 501호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고 그 다음에 종류는 아파트 똑같죠? 면적은 요게 우리 집이란 얘기예요. 한동 건물 중에서 85제곱미터만 누구 거다? 내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여기 이제 한동 표지부하고 전용부 표지 양식인데 건물 내역을 읽어보게 되면 한동 건물 표시에서 표시번호 접수번호 똑같이 나오는 거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소지와 집안 나올 것이고 건물 명칭은 무슨 아파트 나올 겁니다. 몇 동 나올 것이며 건물 내용란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건물 내용란에 구조, 종류, 면적이 나올 것이고 근데 등기원인과 사항란 적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대지권의 목적 토지피자가 놔두시고 전용보험 표지부에서 표시번호 나올 것이고 접수칸 똑같이 나올 것이며 건물 번호 나와 있죠? 거기 책에 건물 번호가 다른 게 동호수예요. 동호수 건물 번호가 될 것이며 건물 내용란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구조. 종류 나와요? 안 나와요. 써놔야지 아예 여기다가 헷갈리니까. 구조 종류 면적 여기까지 요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라고 부르느냐 건물 내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 건물 내용란에 뭐가 나오더라? 구조하고 종류와 면적이 나오다 보니까 내용란에 여기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풀어 쓴 것 뿐이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기타 사항란 적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건 두 번 적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소재와 점은 위에 나와 있어요. 여기 뭐 전혀 부분은 소재 점은 적을 필요 없고 여기도 건물의 종류 나와 있죠. 여기도 적을 필요 없습니다. 위 차이점이고 근데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아파트 분양받을 땅, 아파트 대지는 누구 땅인가요? 아파트 대지, 입주민 전원의 공동 소유가 되겠죠. 칠판에서 여기 보고 말을 풀자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아파트 대지는 누구 땅이냐? 입주민 전원의 공동 소유입니다. 공동 소유 중에서 501호 분양받은 내가 가진 나만의 지분이 있어요. 그 지분을 세 글자로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지권. 그 지분이 얼마큼인지 알아야겠네요.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것이 대지권 등기라고 쓰는데 이제 한동 표지부 등기할 대지권에 관한 내역이 있고 전유부분에 기재할 내역이 있는 겁니다. 한동 표지부 기재할 내용 풀어드릴게요. 일단 한동 표지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등기하는 것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한동 표지부 기재하게 되고 전유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를 등기합니다. 한동 표지부 뭘 등기한다고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하게 될 텐데 여기 기재할 사항은 말을 풀어본 다음에 말을 또 정리하자고요. 칠판 잠깐 보시고 이거 그냥 외우면 좋지만 외워도 잘 뭔 말인지 모르니까 풀자고요. 저 대지 상계동 50번이라는 이 대지를 건물 주민들이 지금 전체가 지분을 갖고 있죠. 지분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대지권. 이 건물 전체 주민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건물 전체 주민들이 지분으로 가지게 된 땅이 어떤 것인지 그 땅을 알려주라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예요. 어떤 땅을 지금 대지로 소유하고 있어요? 상계동 50번지. 이해 갔어요? 그럼 상계동 소재는 상계동 집원은 50번지 지목은 면적은 예를 들어 1000으로 나오게 되면 1000제곱미터 땅을 지금 이 전체 주민들이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토지 소지 앞에다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일자를. 이 일자를 뭐라고 부를까? 이 번호를 1년 번호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1년 번호. 1년 번호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지금 토지가 50번이 하나의 필지가 있죠? 하나를 1년 번호 생략해서 안 돼. 반드시 적게 돼 있어요. 1년 번호 왜 1년 번호고 소재 지번 지금 면적을 적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동 전체 주민들이 상계동 50번지란 땅 지목이 면적 1000제곱미터를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내 걸 의미한 거예요? 전체 다 나온 걸 의미한 거예요? 전체 다죠? 이 중에 내가 가진 지분을 세 글자로 대지권. 그럼 내가 500으로 분양받을 당시에 가진 지분이 얼마큼이니까 그 지분을 표시하러 대지권의 표시라는 것이에요. 대지권의 표시의 경우는 대지권의 종류하고 대지권의 비율이 따라 붙게 됩니다. 비율 따라 붙는데 종류라는 것은 이 아파트 분양받은 자가 땅을 샀느냐 빌렸느냐예요. 땅을 샀는 경우는 뭐라고 나올 것이고 소유권을 지켰는데 어떤 땅에 소유권이 있다는지 알아요? 그냥 소유권만 써놓으면 모르잖아요. 여기다 번호를 따오는 거예요. 1 이렇게. 1이 어떤 건데요? 요거 1년 번호. 요걸 따오려고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얘가 번호 안 붙여놓으면 이걸 다 따와야 되니까 이걸 약칭에 따오려고 일자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1년 번호는 반드시 적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1땅이 뭔데요? 상계동 50번이죠? 이 땅에 소유권이 있다요. 소유권이 있는데 얼마큼의 지분이 있을까? 알아야겠죠? 면적이 전체 면적이 얼마? 1000제곱미터. 그럼 1000제곱미터 중에서 60만큼만 있더라. 이게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내 지분이라는 얘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 몇 동 몇 호고?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 101동 501호죠? 501호 면적 얼만큼? 85제곱미터를 내가 분양받으면서 대지에 가진 지분은 전체 1000제곱미터 중에서 얼마큼이 내게 있더라? 60만큼만 내 거란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이걸 물어봐요. 한정표지부의 등기할사항은 뭐라고 부르느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 부르는 것이고 전유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그냥 말로 못 외우니까 말을 아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전체 건물 주민들이 가진 지분을 세 글자로 대지권, 그럼 대지권 지분으로 가지게 된 땅이 어떤 것인지 그 땅을 알려주라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것이에요. 그럼 전체가 다 나왔나요? 내 거만 나왔나요? 전체 다 나온 거죠. 내 지분이 뭐라고 불러요? 대지권. 그 지분이 얼마큼이냐? 거기 대지권의 표시로만 쓰는 것이에요. 이 두 개를 자꾸 바꿔치기래요. 바꿔치기를 하다 보니 이 두 개 일단 잡아놓으시고 여기 또 들어갈 게 있지만 이거는 아마 뒤에 가서 나오게 될 테니까 여기까지 보시고요. 읽어보게 되면 일단 2번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차려졌어요. 한동 건물에. 거기 보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상기제라고 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소재는 어디가 되고 소재는 칠판에 써 있는 거 상계동, 지번은 50번지, 지목은 대, 면적은 1000 확인한 것이 토지에 관한 사항이고 내려와 전여보험표지부의 경우는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하게 될 텐데 대지권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하고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나오더라.
종류와 비율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문제 나온 게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본모사 문제 한번 나올 당시에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번 대주권의 표시의 일련 번호 있어요? 대주권의 표시의 소재와 지번,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목과 면적, 등기 연도일, 대주권에 있어요. 등기 연도일도. 그 다음에 접수번호 칸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대주권의 비율 이건 여기 나오잖아요. 이 위엔 기재할 사항이 많죠? 밑에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네 개를 외울래요? 두 개를 외울래요? 네, 종류와 비율은 어디 나오더라? 대주권에 표시란 거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섞어놔서 잡아내시면 이 두 개가 답이에요. 뭐하고 뭐하고 종류하고 비율하고 섞어놓으시면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고. 이렇게 글로 배우면 많이 헷갈려요. 제일 좋은 거 뭐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여러 번 사신 아파트 등기부 한 통 떼가지고서 표지부 딱 들여다보게 되면은 거기에 나온 말만 이해하시면 돼. 그럼 아 이거 바로 아니까. 한 번도 안 본 사항을 귀로 들어 아는 건 쉬운 게 아닌데 한번 들여다보고서 아 이거다 바로 알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내시면 등기부 한 통 구해서 한번 떼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부에 보존연한 나오는데 보존연한은 중요도에 따라서 1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고 그 다음에 영구보존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옛날에는 다 외우게 했는데 지금은 잘 외우지 않았다가 작년에 한 문제 딱 달고 들어왔는데 장부 보존연한은 영구보존장부가 있고 그 다음에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1년짜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영구보존장부는 외우시면 돼요. 툭 쳐버리시면 될 텐데 외우게 해드릴게요. 자, 영구보존장부는 등기보란장부 영구보존합니다. 뭐 영구보존이라고요? 등기부. 그다음에 신탁원부도 영구보존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도면도 영구보존이에요. 그다음에 폐쇄등기부도 영구보존합니다. 공동담보목록도 영구보존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매매목록도 영구보존합니다. 등은 모름이하고 등기부, 신은 신탁원부, 도는 도면, 폐는 폐쇄등기부, 공동담보목록, 오케이? 안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매는 매매목록,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툭 쳐버리시는데 그냥 앞 따서 외워버리세요. 등신, 도폐, 공매 외워버리세요. 이거 할 때 나보고 얘기하지 마. 기분 나쁘니까. 자, 등신, 도폐, 공매 쭉 쳐버리시면 돼요. 등기부나 신탁원부, 도면, 폐쇄등기부, 공동담보목록, 그 다음에 매매목록은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신, 도폐, 공매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시작. 툭 쳐버리면 돼요 그냥. 근데 절대 저보고 하지 마세요. 이거 별로 기분 안 좋으니까. 5년짜리는 신청서 접수장, 등기 신청서 접수장, 그 다음에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현철장, 그 다음에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송부부도 있고, 그 다음에 취하 정보, 취하서도 5년 보관합니다. 신청서 취하서는 몇 년짜리예요? 5년짜리고 이제 구별할 건 이렇게 외우라 그랬습니다. 신청서 취하서 비슷하죠? 이건 몇 년짜리로 가고 5년짜리로 가고 등신, 도폐, 공매는 영구보존이더라. 이제 구별할 것은 10년짜리, 1년짜리 두 개 비교하라 그랬습니다. 좀 묵직하면은 10년, 날아가는 것들은 1년짜리들이에요. 그래서 묵직한 것은 기타, 문서, 접수장. 안 무거운가? 그 다음에 좀 묵직한 것도 결정, 원본, 편철장. 결정, 원본, 편철장. 그 다음에 이의신청 서류 편철장에서 일반적 등기소에 늘 비치할 장부들은 10년짜리예요. 그 다음에 날아가는 것들, 각종 통지부. 통지는 뭐예요?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과세자료 송부부, 열람 및 재직명 신청서 편철장.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하다고 떨어진다 1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외울 때 어떻게 외웠느냐? 영구보존 어떻게 외우시고? 자꾸 외치세요. 등신, 도폐, 공매 외우시고 5년짜리는 신청서, 취하서. 묵직하다 10년, 날아간다 1년 외우시라 그랬어요.
뭐 어떻게 더 쉽게 외우면 외우시는데 그냥 제가 볼 때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문제 두 개로 되니까 영어 버전 어떻게 외우시고 등신, 도폐, 공매에서 여러분 교재는 영어 버전 몇 개 남아 있나요? 똑같죠? 등신, 도폐, 공매 외우시란 얘기고 이게 편할 거예요. 발음 자체가 더 편한 건 편한 대로 외우시면 상관없고 5년짜리 뭐가 붙어 있어요? 신청서나 취하서 붙은 몇 년짜리다. 5년짜리로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면 큰 문제 없이 뭐 기간이나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보존 기간이 끝난 경우인데 끝난 경우는 이제 보존 기간 끝날 때마다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 보존 기간이 만료하는 해 다음해 3월 말에 법원 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은 다음에 한 날 한씩 폐기하게 됩니다. 그럼 2015년도에 끝나는 장부들 다 모아놔요. 모아놨다가 2016년 3월 달 말에 법원 행정처장 인가를 받은 다음에 폐기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안 물어보고 작년에 문제 나왔던 이게 한번 나왔습니다. 시험 나올 때 등기 신청서하고 취하서는 영구 보존한다. 맞았어요? 틀렸죠? 신청서 취하서는 영구 보존이 아니라 5년짜리예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답이 된 적이 있으니까 좀 발음은 이상해도 영구 보존을 외우시고 5년짜리 모방 기억하세요. 신청서나 취하서 이렇게 묶어놓으시면 될 겁니다. 큰 무리 없이 문제 풀 수 있는데 작년에 냈기 때문에 또 내긴 좀 껄끄러울 것 같아요. 한번 건드린 부분 이번 잘 안 건들거든요. 가볍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폐쇄 등기부란 말 나오는데 폐쇄 등기부는 뜻이 등기부가 존재하다가 등기부상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면 등기부를 없애게 되는데 없어질 때를 다른 말로 폐쇄 등기부라고 부릅니다. 좀 이해가 쉽게 가려고 그러면 이 폐쇄 등기부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를 뭐라고 부르느냐? 폐쇄 등기부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아니 폐쇄 등기부가 아니라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등기부를 폐쇄 등기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좀 쉬워집니다. 밑에 볼게요. 제일 중에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1번이 소유권 보존 등기에 말소 등기라는 경우 찾으셨어요? 예,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요거는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외울 건 아니고. 자, 미등기 부동산이 있더라. 여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를 개설을 하겠죠? 만들었잖아요. 만든 건 어떤 등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존 등기를 지워버리게 되면 어떤 권리도 안 남아있잖아요. 소유권을 알리려고 등기부를 만들었는데 얘를 지워버리니까 등기부만 떨렁이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권리가 없어졌으니까 등기부는 얘를 말소하는 순간 등기부가 폐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너무 어려웠나? 아니죠? 얘 때문에 만드는 등기부. 얘가 없어지면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폐쇄가 돼버리면 다시 뭘로 바뀔까? 이게 문제예요. 또 나 여기서 나오는 거는. 다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 부동산은 있는데 등기부를 만들었다가 없애버리니까 뭘로 바뀌어 다시? 미등기로 바뀌겠죠? 그럼 등기를 또 하려고 그러면 무슨 등기 해야 될까요? 보존 등기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가면 이 문제가 나오느냐? 소유권 보존 등기 배울 당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에 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판결을 받은 자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맞는 말 틀린 말?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왜? 보존 등기를 말소하는 순간 등기부가 폐쇄가 되면서 없어지면 다시 뭘로 바뀌니까? 미등기로 바뀌니까 또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해서 이건 나중에 보존 등기 나올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보존 등기 말소하면 등기부를 폐쇄하죠. 폐쇄하면 다시 뭘로 바뀐다? 미등기로 바뀌니까 또 등기하려면 소유권 보존 등기 또 할 수밖에 없어서 나중에 이제 보존 등기 배울 때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점은 딱 맞는 말이에요. 거기 나중에 문제 풀 때 나올 말이니까 참고하시고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토지 합필이나 또는 건물에 합병 등기하는 경우도 폐쇄하는데 합필이라는 얘기는 지적법에서 토지 합치는 경우를 합병을 했지만 등기법은 합필이라고 불러요. 합필하기 전까지 등기법 두 개가 있다. 합필해버리게 되면 토지 하나가 돼버렸네요. 그럼 등기부는 없어질 것이고 근데 건물에 합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나 등기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등기용지 매수가도로 신등기용지 이기한 때는 말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이기하는 과정상 차이점이 여기 잠깐 보고도 풀자고요. 이기란 말이 뭘까? 옮겨줄 때 이기예요. 근데 옛날 등기부가
장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취급이 어려워지니까 요거를 필요한 것만 싹 옮겨줬고서 옛날 거 싹 폐쇄시켜 버립니다. 이기하는 과정상의 차이점인데 1순위 예를 들어서 A 앞으로 소유권 보류등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순위로 B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고 다시 3순위로 C가 소유권 갖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을구에도 등기 너무 많아요. 을구의 기절상 뭐 저당권, 전세권 많이 들어와서 복잡할 경우에 싹 없애버리고 다시 이기하게 됩니다. 옮겨 적을 당시에는 효력 있는 것만 옮겨 적어요. 효력 있는 게 지금 맨 마지막 주인이 누군가요? C죠? 얘는 옛날 주인이잖아요. 그럼 여기 C가 올라가는 겁니다. C가 여기에 소유권 있는 게 딱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등기부 옮겨 적을 당시에는 순위 번호를 1자부터 다시 시작할까? 3자 줄까? 새 등기부상에서는 순위 번호를 1자를 다시 부여할까? 3자를 줄까? 예? 1을 다시 부여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럼 얘가 등기부상 몇 순위예요 지금? 1순위. 옛날 등기부는 3순위란 거 알아요? 이거 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상 순위번호 밑에다가 써줍니다. 여기다가 가로 열고 전3 써줘요. 뭐라고요? 전3 써주게 되면 요건 전등기부상 몇 순위가? 3순위. 여기서 1순위다 이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등기부 등본 보게 되면은 이런 게 많아요. 순위번호 밑에다가 전1, 전이 막 써 있는 게 있는데 가끔 의뢰인들이 중개업자한테 이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중개업자 자기도 모르잖아. 아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이게 하면 돼요. 그냥 막 밀어붙여. 근데 의뢰인들은 자기 궁금증이 이상하잖아 일단. 등기부상 1순위인데 3대 써 있으니까 이게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막 얘기를 막 해줘봐야 이게 안 통하면은 그 의뢰인들은 일단 견눈질을 해요. 아 이 사람 약간 좀 사회적인 모습 있네 그러고 나가니까 이런 거 보시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아 이게 있는 거니요. 옛날 등기부 3순위가 넘어오면서 옮겨적으로 1순위가 된 겁니다. 옛날 등기상 이게 알고 싶으시면 이 등기부의 폐쇄 등기부 등본 때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얘기 모르면 하느냐? 이 등기부에 뭐가 있다? 폐쇄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폐쇄 등기부 등본 떼게 되면 이 옛날 등기 1순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그 뜻이니까 나중에 이게 뭐라고요? 옛날 등기부 순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옮겨 적을 때 그 뜻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는데 물어보면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나중에 중개업 하는 업자한테 가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아 그거 그냥 전산 입력할 때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랬다가는 손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뭐를 하나 궁금한 거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알려줄 때는 어떻게 알려줘야 돼요? 최대한 뭐랄까 이 중요한 것처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요 그래서 해줘야지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면은 별로 재미없으니까 한마디 말을 해도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2기가 이 과정이고 그 다음에 4번이 비구분 건물을 구분 건물로 표시 변경 등기를 한 경우에 비구분 건물 등기용지 등기부 남아 있고 6번의 경우는 구분 건물 합병으로 비구분 건물 된 경우로만 나오는데 4번, 6번이 반대 입장이에요. 칠판 보시고 말을 풀자고요. 이거 일부러 안 지웠는데 일반적인 등기부는 몇 장이에요 지금? 일반적인 건물 등기부는 석 장이죠. 건물 등기부 건물만 등기해 토지가 항상 등기를 안 해요. 근데 구분 건물 아파트 몇 장인가요 지금? 몇 장 등기부인데 아파트는 건물만 등기한 게 아니라 모두 등기해서 이쪽에 대조권 같이 등기했죠. 그럼 아파트 건물 등기부하고 일반 건물 등기부 양식이 달라요. 오케이? 다르다 보니까 비구분 건물, 일반 건물이 구분 건물로 될 경우는 등기부 양식이 안 맞으니까 이걸로 쓸 수는 없다요. 오케이? 그러면 구분 건물 등기부가 비구분 되더라도 이거 쓸 수는 없더라. 서로 양식이 안 맞으니까. 이해 갔어요? 양식이 안 맞다 보니까 비구분이 구분되는 경우 옛날 거는 폐쇄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고 구분이 합병으로 비구분 되더라도 옛날 거 없어 다시 만드는 겁니다. 양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댁에 가신다면 여자분들 아가씨 입던 옷 사이즈가 얼마예요? 예? 44? 44 입었죠? 그렇다고 치고 지금은 77도 끼죠? 그러니까 77 입는 사람이 44 입으면 맞아요 이거?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식이 틀리면 써먹을 수 없으니까 얘가 일로 가든 얘가 일로 가든 둘 다 옛날 거는 무조건 폐쇄가 발생하므로 4번, 6번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이고 5번에 멸실 등기하는 경우도 등기부는 폐쇄가 들어갑니다. 부동산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7번에 중복 등기하는 경우 중복 등기는 어떤 게 유효가 돼요? 선등기, 후등기? 선등기가 유효니 후등기분 당연히 폐쇄가 되고 앞으로 찍을 땐 반대 거 찍어. 알았죠? 거꾸로 찍으면 딱 맞을 거야. 진짜로 옛날에 14회 강의할 당시에 벌써 꽤 됐네 14회 때니까 그때만 해도 사람이 학원에 매 터졌어요 그때. 강의실이 우리 강의실 한 3배 정도 큰 강의실에 꽉 차가지고서 진짜 강의를만 났는데 그날 하루만 특강하면 웬만한 월급쟁이 한 달 벌었으니까 너무 많죠 인원이. 그러니까 그때 막 행복한 날의 연속이었었는데 통상적으로 앉는 자리 여긴 잘 안 앉아요. 맨 앞자리는 침이 막 튀기 비가 오거든 막. 그러니까 여기 잘 안 앉는데 갑자기 꽉 차 있는데 한 분이 갑자기 처음으로 오면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번 새로 오셨구나. 그래서 질문을 딱 던지니까 이제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건 공부했나 안 했나 질문 나온 대답 맞추면 공부가 된 것이고 눈빛을 봐도 이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 아는 사람 구별이 가요 이제는. 모르는 사람은 눈을 안 마주쳐. 짝꿍 쳐다보고 자꾸 한 바퀴 돌리는데 아는 사람 눈에 힘이 들어가요. 대답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그냥 질문하니까 여자분이신데 이렇게 하고 웃고만 있지 대답 못해요. 순간 새로 오셨구나. 그리고선 질문하는데 참 열성적으로 공부하시더라고. 그분이 4월달쯤 오셨는데 제 기억에 질문 던질 때마다 꼬박꼬박 대답을 하세요. 너 어쩜 그렇게 반대로만 대답하는지 몰라. 와, 그것도 제주야 제주. 답이 유효를 물어보면 항상 무효. 있다가 답이 항상 없다. 항상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반대로 대답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웃으면서 앞으로 대답하실 때는요. 본인 생각하고 반대로만 대답하세요. 그럼 딱 맞아요. 그랬으니까 네 그러고 갔어요. 가가지고서 이제 합격사 모임한다고 부페에서 딱 불렀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1차 합격생도 왔거든요 다. 또 떨어진 사람 몇 명 와가지고서 이제 얼굴 색은 올라가고 축하해 준다고 오신 분들 계셔서 이분이 붙었는지 떨어진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괜히 말 잘못하면 실수하는 거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실장한테 저분 합격했냐 하니까 합격했대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래. 그래서 답 찍을 때 반대로만 찍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다가 그래가지고서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자기도 반대로만 찍어. 자 오케이 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사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부의 관리에서, 맞아봐야지. 기타 사항 보게 되면 이제 등기부가 폐쇄가 된 경우는 현재로서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가 판례 입장이고, 공시력, 권리 추정력 상실했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대법원 판례 입장인데, 공시력을 상실했다는 얘기는 아까 이 폐쇄 등기부 어떻게 이해하시라고 그랬어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그래 빨리 문제 푼다고. 그럼 등기부의 기능은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알리는 게 기능인데 권리가 더 이상 등기부상 없다 보니까 권리 알리는 힘은 죽었다는 얘기고 또 아까 우리 배울 때 추정력이라는 권리관계만 추정하더라. 근데 권리가 있대요 없대요? 없으면 추정력도 상실했기 때문에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판례 입장이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폐쇄 등기부도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열람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 폐쇄 등기부 등본 떼가지고서 범죄에 악용한 사례가 있어요. 지금 등기부 등본 떼게 되면은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권리자 이름 나오고 상여녀를 나와 있고 주민번호 뒷자리에 앞자 하나만 나와 있죠. 일자가 붙으면 남자, 이자가 붙으면 여자, 삼자가 붙으면 남자, 사자가 붙으면 외국인이 아니라 여자. 삼자가 붙으면 뭐라고요? 남자, 사자 여자니까 애기 하나 낳아보세요, 늦둥이. 그럼 걔가 3, 4가 붙을 거야.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3, 4가 붙어요. 아시겠죠? 그럼 100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1, 2가 붙고 2000년대는 3, 4가 붙더라. 그럼 3000년대가 돼버리면은 5, 6이 붙겠죠? 살아서 확인해야겠네요. 그럼 올라가야지. 옥황경제에 계시는 그 복숭아 도기 따먹고 와야죠. 그래야지 이름을 바꿔야겠네. 이제 앞으로 김수한무 거북이와 조롱해서 바꿔가지고서 1000년만 살게 되면 옛날에 주민번호 바뀐 거 알 수 있을 텐데 그럼 지금 등기번호는 주민번호를 6자리를 별표로 가려요. 공개를 안 하게 돼 있는데 이 폐쇄 등기부들은 전부 다 나와버려요. 다 나와가지고 몇 년 전에 한 10년 된 것 같네. 옛날에 이 폐쇄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서 떼어가지고 걔는 신상 들여가지고서 사기 신절 범죄에 응용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나온 말이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폐쇄등기부도 번호를 가려야 되지 않느냐 말이 나오긴 나왔는데 제가 그 이후로 확인을 안 해봤어요 아직.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주민번호 가리고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폐쇄등기부도 등본 발급, 열람 다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써 있는 경우 아까 옛날상 이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옛날 등기부 떼줘야 되기 때문에 폐쇄 등기부도 다 떼줍니다. 떼줬는데 지금 떼게 되면 A4지이 한 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A4지에 2면씩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떼보시면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장부에 3번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장부의 관리 및 공개란 말 나오는데 장부 이동이란 말이 나와요. 등기부랑 부속소리 나와 있고 밑에 신청서기다 부속소리 나와 있는데 이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른쪽 장부의 공개는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장부를 크게 놓고 보게 되면 등기부가 있고 또 신청서 기타 부속소리가 있는데 교재 등기부 등 부속소리란 말 나와 있죠. 아까 괜히 지웠다 이거 물어보고 지울걸. 연구보존이 뭐라고 있었어요? 등신, 도패, 공매 그랬죠? 등기부만 등기부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신탁원부, 도면, 공동담보목록 다 등기부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의 부속소리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등기부만이 아니라 신탁원부, 도면, 공동담보목록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등기부와 부속소리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 있을 겁니다. 신청서 외에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도 뭐 이런 것들을 신청서, 기타 부속소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이제 등기부 등하고 신청서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등기부 등, 그 다음에 신청서 등으로 나눠서 이제 등기부나 부속소리의 경우는 법에 규정하기를 전쟁 또는 천재지변 사유 이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합니다. 그럼 등기부나 또는 신청서 등의 경우는 전쟁이 있다, 천재지변이 있는 게 반출이 가능해요, 둘 다. 이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하나 볼 것이 법원으로부터 등기부를 가져오라고 명령이 있다거나 또는 법원으로부터 축탁이 있는 경우 등기부를 반출할 수 있느냐, 신청서 반출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 등기부 몇 년 보관했어요? 땡칠이죠, 영구. 그다음에 신청서 몇 년 보관했어요? 5년 보관했죠? 기억나세요? 그 등신, 도패, 공매 몇 년짜리? 영구. 신청서 5년짜리. 그럼 등기부에 나오는 사항과 이 뜻만 이해하시면 돼. 신청 정보에 나오는 사항, 신청서 나오는 사항이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써놨잖아. 등기할 때 뭘 보고 등기한 거예요 지금? 낸 서류 보고 등기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서류에 나오는 사항이랑 등기한 사항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얘는 몇 년 보존하고 영구 얘는 5년짜리니까 얘를 내주는 게 얘를 내주는 거예요. 아직 이해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이해? 갔어요? 등기부에 등기한 사항, 신청서에 나오는 사항 같은 내용 다른 내용. 같은 내용은 얘는 몇 년 동안 보존하고 연거 보존하고 얘는 5년 보존하잖아요. 어떤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얘가 더 중요한 건 얘를 내주는 게 아니라 기왕 내줄 거 이거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법원이 명령한 게 이걸 내주지 이거 못 내준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근데 법관이 압수합니다. 법관이 압수나 또는 수색할 수 있느냐? 압수수색도 여기는 안 돼. 이건 가능해요. 왜? 중요한 건 내줄 수 없다는 얘기에 쉽게 얘기해서. 이건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이거는 다른 걸 대탈해 줄 수 있잖아요. 이건 내주도 이건 내줄 수 없다 보니까 법원에 송부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등기부는 반출할 수 없는 것이고 얘는 반출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 갔어요? 법관이 압수하더라도 뭘 압수해라? 이건 압수할 수 있어. 이건 압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는 딱 한 차례밖에 없어요. 반출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만? 전쟁, 천재지변만 반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일치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거는 가능하다 보니까 여기 등기부랑 부속서류에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니까 등기부랑 부속서류는 2번은 뭐라고 써 있어요? 전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이 외에는 안 된다요. 그럼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거 외에는 안 되다 보니까 일치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밑에 부속서류 보니까 법원의 명령 찾으셨어요?
촉탁이 있는 경우 반출이 가능하다요. 그 다음에 또 법관이 압수나 수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뭐 굳이 외울 건 아니고요. 우리 등기부 부분은 따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밑으로는 안 나오니까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제3장의 등기 절차 총론 파트는 다음 주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등기 파트는 한 번 해드린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대신에.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고 따로 복습 안 해도 돼요. 그냥 안 봐도 상관없으니까 문제 풀 때 그냥 또 한 번 해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일부러 외우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다음 주를 3장이 중요하니까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우시고 내용 파악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